모를 게 있나? 여러분들 고전은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학교 필기된 거 있죠. 걔네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짱이가 얘기했듯이 네가 고전 정해져 있어서 재미없다며. 맞죠? 맞아요. 고전 정해져 있으니까 필기에 적혀져 있는 게 다 정답인 거야. 근데 그 필기에 적혀져 있는 걸 선지를 다른 말로 바꾸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 필기에 적혀있는 이 말의 의미랑 그 다음에 선지에 적혀있는 문장의 의미가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하는 연습을 하는 게 그냥 고전 공부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내용 다 알잖아. 맞지?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외우는 거지. 솔직하게 필기를 외우는 거고, 독서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 그 독서 하시는 선생님이 좀 어렵게 내신 선생님이라고 했나? 그 선생님 착하게 내신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 어렵게 내신 선생님이야? 아니요. 그냥 선생님 원래 뭐라고? 문학은 원래 너무 쉽대. 아니 근데 그 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쉽게 내신 선생님이라고 했잖아. 누가 참? 선생님이. 알아서 쉽게 내는 거야. 선생님이 쉽게 내서. 아니, 연습생 선생님 아니 아니야. 너가 잘해서 그래. 중간고사 때 응. 연습생이 너무 쉬웠는데 어. 1학기 때는 연습생이 좀 어려웠어. 1학기 때는 했어. 1학기 때도 설마 문법 그 선생님 했어? 야, 니네 1학기 때 문법 연수 그 진짜 어렵게 나왔잖아. 저기 뭐냐 시간 표현이랑 문 표현 나오는 거. 그거 저기 다른 반에서 너네 이번에 1학기 때 쳤던 기말고사 시험지 보여주니까 애들 병 느끼던데. 이번에 2학기 때 어서 오세요. 2학기 때 저기 그 문법 연수 들어간 학교가 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2학기 때 들어오는 학교가 있어요. 부산 친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게 처음에는 그게 시험인 게 처음에는 앞에 있는 문제 보고 진영 문제 왜 이렇게 쉽냐면서 그 진영보다 친구랑 제가 또이또이다. 뭐가요? 이현우죠. 아니 누군지는 말 안 하고 연우는 이제 학원 안 다녀요. 진짜요? 연우는 이제 고인이에요. 우리 학원 고인이에요. 그 흑백 사진이야 걔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제 뒤에 있는 문제 보고 와 이거 어떻게 맞추냐면서 나 했으면 무조건 틀렸겠다면서 벽을 이기고 가긴 했어요. 앞이 너무 쉬웠어. 앞에 좀 쉽고 뒤에 그게 사실은 이게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근데 오히려 그냥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쉽게 그냥 풀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진짜 엄청 디테일하게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다 박아놓고 갑자기 2개 고르라 그러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너네 1학기 때 문법 연수 진짜 어렵게 했어요. 놀래긴 했다. 근데 그 선생님 여자쌤이라는 거 아니야? 아니 처음 풀 때는 막그 뭐야 아람쌤 거 처음 풀 때는 이렇게 시험에 100점 안 맞으면 무조건 그럴 수 있는데 공부 많이 하는 뒤에 가져가서 야, 그건 시간 안에 풀기도 어렵겠더라. 문법. 이거 문법이 뭐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전부 문법이던데? 깜짝 놀랐다. 점점 쉬워져요. 근데 여자쌤. 그러니까 왜 그러지? 너네들 약간 그러니까 기대치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네 이제 기말고사 1컷 보고 놀랬겠지. 그렇죠? 기말고사 1컷이 한 80점이었나? 70점대 후반이었나 아마?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너네 1컷이 90점대 초반이었으니까 91점쯤 됐으니까 하나도 안 나는데. 응? 좀 어렵게 나오겠지 이거. 좀 더 어렵게 나오겠지. 근데 어디서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둘 다? 아니요. 아니 독서가 어려워. 아람쌤 어렵지 않은데. 근데 반반일 것 같아. 반반일 것 같은데 이거는 사람의 성향상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나는 개인적으로 문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번에.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어렵지 않았냐면 그냥 그 나눠준 프린트 그냥 달달 외우면 됐어. 달달 외우면 됐어. 그냥 밑줄 그어져 있는 그냥 달달 외우면 됐어.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이거 좀 문장이 좀 선지가 애매한데? 라고 느낄 만한 게 있어. 그냥 결국은 다 있어 프린트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어 있었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문화 어려웠던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어찌됐건 그런 공부가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안 맞는 사람들은 뭐 문학을 좀 더 어려워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글읽기를 바탕으로 그냥 진짜 이게 문장이 무슨 뜻이지?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건 아마 독서에서 나오겠지 이번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한 학생들은 아마 독서를 좀 더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 치면서 독서에 좀 자신감이 있었던 학생들은 아마 선지 문장을 읽을 때
그냥 잘못 읽어서 실수하지 않는 이상 인간하면 그래도 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너네가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도 안 들어가는데 지문 숫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어렵게 나올 거면 사실 독서밖에 없긴 해.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그러면 대체로 문제가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뽑힐 가능성이 좀 높죠. 선생님들 영어는 수업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 애들이랑 다른 학교 애들이랑 너네 그 1학기 문법 그 기출 문제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나도 선지를 보면서 감탄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영혼을 갈았다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와 진짜 좀 대단하다 싶은. 너무 문제를 잘 만들었어. 너무 예뻐 문제가. 네? 하여튼 문제를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그 것들이 좀 많았어요. 1학기 여러분들 문제 중에. 그렇습니다.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아 열심히 하죠? 근데 열정이 약간 그 열정이 넘치시나 본데 그 여자 선생님께서. 없는데요. 그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막 엄청 그러니까 너무 신나신 것 같은데 그거를 가르치시면서 행복하신가 봐. 막 저희한테 너네 이거 이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어. 이거 그래서 막 어떻게 하는지 쌤한테 설명해봐 이렇게 우리는 어차피 대답 안 할 거니까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되게 바람직한 방식의 교육이긴 해요. 어려서 그런 거 같아. 그치 어려운데 나는 어려서 어린 애들. 젊으신 선생님이야 그 여자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진짜? 초등생이야? 뭐라고? 진짜? 뭐야 그런 느낌. 헐. 근데 나도 진짜 많아 17가 20가 나랑 몇 살 차이? 좋겠다. 선생님 알았으면 이제 나도 그 나이 되고 싶어. 20초. 근데 나도 그 나이였으면 열심히 할 수 있다. 에너지. 좋겠다. 봅시다. 우리는 안 되는 아니야 근데 고3 되면 공부할 수도 있지. 그랬던 것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고 공부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가서 학교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안 돼. 2학기 지났어 왜 사냐고. 안 되면 진짜. 무등산 어디서 무등산? 짱구. 자 앞에 봅시다. 면허정답.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10년을 경영해서 초가집만 서로 지어놓지 뭐까지 지어놓냐 정자까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면함정은요 정자를 뜻하는 거예요. 정자. 뭔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면함정이라는 정자를 산속에 딱 지어놨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자기가 뽕에 취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자를 지어놓고 뽕에 취해가지고 써놓은 노래가 바로 면함정가입니다. 정자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정자와 함께 주변의 어떤 자연의 모습이랑 이런 것들을 묘사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떤 자연의 묘사,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3인국처럼 계절의 변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를 묘사한 어떤 그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봐놓는 게 좋습니다. 자 볼게요. 무등산 한 활기매해라고 되어 있어요. 무등산은요 저기 광주에 있는 산입니다. 광주에 있는 산. 자 그래서 무등산 한 활기매에 동다리로 뻗어 있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등산에 한 그 줄기가 있으면 그 줄기 중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 줄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이제 동쪽으로 뻗어 있는 그 산의 줄기에 멀리 떨쳐와서 재월봉이 되었거든. 자 그래서 무등산이 이렇게 크게 있어. 무등산은 광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광주를 대표하는 산이기도 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산들이 이어지면은 자 여기에 어떤 봉우리 하나가 있을 거야. 동쪽으로 뻗어 나와서 있는 봉우리 하나를 뭐라고 한다고 지금 이 사람이 재월봉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 자 그래서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하노라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말을 거는 투의 대화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체의 말투로 이 재월봉에게 얘기하는 거야. 재월봉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변대야. 그러니까 끝도 없이 넓은 들판에 너 혼자 이렇게 우뚝 솟아서 너 뭐 하고 있냐?
무슨 생각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 흔히 의인법 같은 경우에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법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대상에게 말을 거는 거 역시 의인법에 해당합니다. 왜? 말은 사람한테만 걸 수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 안에서. 자, 그래서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대상한테 야, 너 뭐해? 라고 하는 것도 전부 의인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의인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 구비가 한데 웅쳐서 우뚝우뚝 펼쳐져 있는 듯, 버려는 뜻은 펼쳐져 있는 듯 이 말이야. 자, 가운데 구비는 이제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렇게 꼭대기가 있는데, 요 뭐시 뭐야? 야, 꼭대기가 있는데 여기에 꼭대기 요렇게 구멍이 하나 있는 거야. 자, 여기에 이 구멍에 늙은 용이 선잠을 갓깨어서 머리를 얹혔으니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림 못 그려서 여기에 이 용이 또아리를 이렇게 틀고 있는 모습이 제월봉의 봉우리 모습 같다 라고 묘사하는 거야. 알겠죠? 실제로 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 자, 이 제월봉의 꼭대기 여기에 마치 용이 앉아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제월봉의 꼭대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넓은 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자, 그래서 여기 요쯤에 넓은 바위가 하나 있나봐. 요 넓은 바위에 소나무랑 대나무를 막 해치고 여기다가 뭘 해놓은 거야? 이 사람이 쓸데없이 정자를 지어놓은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면왕정을 지어놓은 거야. 이걸 안 지었으면 여러분들이 안 읽었을 텐데 이거를. 그렇죠? 찍고 이런 것도 찍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골 가서 초가집 안 지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맹사성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강호사시가는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지었잖아. 맞죠? 이 맹사성 글은 생각보다 가사나 연시조 이런 걸 많이 못 봤을걸.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사람은 관직생활 되게 오래 했거든. 사표를 낼 때마다 세종대왕이 안 받아줬어요. 일 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늦게 간 거야. 그래서 작품 별로 없어. 이 사람은 시골을 좀 팔 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쓴 글이 많습니다. 시골 내려가고 나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쭉 쓰이. 그치? 얘네들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서 쭉 쓰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시간이 얼마나 남아 돌겠어. 맞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흥얼흥얼 하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소요음령하면서. 맞죠? 흥얼흥얼 하면서 돌아다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 리듬이 생길 거 아니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식으로 계속 흥얼거리면서 하다 보면 뭔가 걸려. 그럼 뭐 하는 거야? 그걸 문장으로 옮겨. 한 줄씩 한 줄씩 적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한량이라고 하죠. 한량이 그냥 아주 한가한 겁니다. 삶이 한가하니 그렇게 적고 있지. 이만큼은 발견되고 안 되는 그 뭐라 그러더라? 저기 뭐냐, 최근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갑자기 무슨 유물 발굴됐는데 그 유물 안에 고전 시가 가사들 한 몇백 편 작품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댓글에 우리 아니야. 수험생들 죽었다 이러면서 이게 안 돼요. 너네지 딱 몇 년 전에 발굴됐으니까 이제 해석 다 끝났겠지. 또 발견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그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교육과정에 교과서로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작품은 대부분 다 모의고사나 수능에 한번 나왔던 작품들이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죠. 새로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모고에 먼저 그게 그렇지, 나오고. 모고나 수능이나 먼저 나오겠지. 근데 저희 때 그 새로 발견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 딱 너네 세대. 저희 아예 그냥 배경 지식 쌓여 없는. 그치, 근데 너네 수능 특강에 있는 것도 전부 배경 지식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찾아내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땅 파서 찾아내요. 땅 파서. 아, 왜 이렇게 노력하시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 뭐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막 자연조화 이런 가사들 요즘 수능에 안 나온다잖아. 그 내가 이거 얘기 안 했나? 여러분 학교에서 얘기 안 했나? 그 막 요즘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가사 문학 보면 되게 신기한 내용들 많다고. 그 막 산에 가가지고 마치 자연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강호에서 막 유생처럼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못 지키고 기생이랑 노닥거리는 얘기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막 암행어사 얘기 나오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특이한 거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고전 시간에 읽으면 안 되고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야 돼. 내용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나도 그 잊어가지고 바닥에. 뭐 대나무 나왔다 바로 그냥 이래. 대나무 옆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진짜 읽고 이 맥락 안에서 얘가 뭘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가서 그 조만간에 우리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면 뭐 할 거냐면 그 저기 수능 예시문항 풀어볼 거거든요. 수능 예시문항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가도 보면은 그 우물 얘기하고 있어요. 우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물을 마치 막 이 우물에서 막 용이 튀어나올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우물처럼 안 느껴지거든. 근데 사실은 그냥 동네에 있는 우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맥락을 보고 읽어야 돼요. 맥락. 그렇죠. 뭐가 발견될지 모르지. 너무 싫다. 재밌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여튼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많이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표현의 의도를 우리가 바탕으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죠. 어차피 고전 시간 여러분이 생전 처음 보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말을 다 알 수는 없어. 맞죠? 맥락으로 봐야지. 자 다시 보자면 자 넓은 바위에 홍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혀놨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탄 청하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 펼쳤는데 자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봅시다. 여기 땅이야. 자 여기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위에 이제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위에다 올렸겠지. 그리고 나무 이렇게 판때기 갖다 놓고 여기 위에다 정자 하나 지어놨겠죠. 자 이 정자의 요 모습이 마치 뭐 같은 거야? 학의 날갯짓 같은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구름 탄 청학이라고 하는 이 학은 뭘 비유한 거야? 정자를 비유한 겁니다. 아까 늙은 용은 뭘 비유한 거야? 꼭대기에 봉우리 모습을 비유한 게 늙은 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펼쳤는데 날이는 날개야. 자, 그래서 마치 두 날개를 펼쳐놓은 듯이 지붕이 쫙 펼쳐져 있다. 라고 하는 게 면항정이라고 하는 정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옥천산, 용천산 흘러내린 물이 정자 앞에 넓은 들이 울울이 펼쳐져 있는 듯이 울울이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울창하게 펼쳐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송죽울울이라는 말이 있었다겠죠 상충곡에. 자 그래서 넓거든 비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라 요거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요 문장이 중요한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런 식의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뭔데 넓거든 길지나 말라 푸르거든 희지나 말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야 넓을 거면 길지나 말지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넓은 성질, 긴 성질, 푸른 성질, 흰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쌍용이 뒤트는 듯 두 마리의 용이 막 날아오르는 듯 긴 길을 짚혔는데 짚혔다라고 하는 건 펼쳐놨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긴 깃이라고 하는 건 비단을 쫙 펼쳐놓은데 쌍용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쌍용이 뭐냐면 요렇게 그림 안 그려도 돼. 따라서 뭐냐면 두 개의 시냇물 줄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용 두 마리가 올라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용이야. 자 그래서 어디로 가노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가느냐 무슨 일이 바빠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냇물을 쌍용이 비유했잖아 두 마리의 용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물은 여기서 이렇게 흐르지만 용이 이렇게 승천하는 것처럼 생긴 모양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마리 용아 너는 어디로 그렇게 바삐 가느냐 내닫는 듯 달리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시냇물이 흐르는 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자 어르다라고 하는 게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랑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러기가 있어. 얘가 왜 어지러울까요? 이 기운이 너무 좋아서. 맞죠? 그 상충곡에 보면 그 새가 춘기를 못 내겨워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 맞죠? 그게 봄 기운을 못 내겨워서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어지러운 기러기는 요 자연의 정취에 취해서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고 무엇을 마음을 주고받느라 앉으라 나르라 모드라 크트라 노화는 갈대꽃 노화 사이에 두고 우러고 울면서 쫓아가는가.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울면서 쫓아가는가.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에 부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야? 산 보면서 마치 뭐 같다? 병풍 같다 그림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다. 그쵸? 산이 병풍 같다 그림 같다를 저기에 두르고 꽂혀 있는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높은 듯 낮은 듯 긋는 듯 여기서 긋는다라고 하는 거 그치다 이 말이야. 그치는 듯 이어지는 듯 이게 뭐야? 요 산맥의 모습들을 쭉 이렇게 산들이 내가 쫙 보면은 우리나라는 산맥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 맞죠? 이게 뭐냐면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이 말이죠. 산맥의 모습. 숨거니 보이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양하여서 하늘도 젖지 않아. 그러니까 저하지 않아. 멀리하지 않아. 오똑이 서 있거든. 오똑이 서 있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짚고 용구산 몽선산 부대산 쭉 해서 산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봉우리 산들 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산들 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어디에 펼쳐져 있어? 허공에 쫙 다 펼쳐져 있는 거야. 산맥의 모습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쭉 허공에 펼쳐져 있거든. 원근 멀고 가까운 그러니까 멀고 가까운 내 주변입니다. 맞죠? 내 내 시야에 창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 깎아지는 절벽을 말하거든요. 자 그럼 절벽에 머문 것이 하도 활샤 뭐라고 했어? 많기도 많구나. 자 그럼 이 절벽에 뭐가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수많은 자연물들 꽃과 나무와 새들과 뭐 이런 것들 이 차 머문 것도 많구나. 이 각각의 산의 창에마다 머문 것도 많더라. 자 그래서 흰 구름 부연 연하가 뭐라고 했어? 안개와 노을 기억하세요. 푸른 것은 산람이라. 요 부분이 보통 인용돼가지고 이제 그 선지로 보통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서와 본문에 나와 있는 정서 일치하는 거 뭐 찾으라 이럴 때 요 부분이 좀 인용이 많이 됩니다. 자 볼게요. 흰 구름 부연 연하 푸른 것은 산람이다. 자 그래서 뿌옇게 안개와 노을이 껴있고요. 푸른 것은 산람입니다. 천왕만학이라고 하면은 1000개의 바위와 10,000개의 골짜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 삼아두고 왜? 이 사람 지금 명란정에 있으니까 온 주변에 뭐밖에 없어? 바위랑 절벽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며 들며 이래도 구는 지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나면서 들면서가 전부 뭐가 나면서 들면서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모든 자연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모든 자연물 구름, 안개, 노을, 산람, 산맥 이 모든 것들이 나며 들며 다 있는 거야. 내 주변에. 자 그래서 오르거니 나르거니 장공이라고 하면 이 먼 공중을 말해요. 먼 공중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가니 푸르락 붉으락 여트락 짙으락 사양과 섞어지어 새우조차 뿌리는구나. 자 여기까지 끊고 자 사양은 성향을 말하고요. 새우는 가늘색자의 비우자 그래서 가람비입니다. 새우는 좀 알아두세요. 새우는 자주 나옵니다. 새우는 가람비인데 새우는 주로 언제 내릴까요? 가람비 주로 언제 내릴까요? 새우 비는 그냥 맨날 내려 매주 내려 저기압일 때 무슨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언제 내려? 봄비죠 봄비. 자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새우라고 하는 건 그 봄에 내리는 가람비인 봄비를 말합니다. 이 봄비가 대체로 쫙 내리고 나면 벚꽃 다지잖아. 맞죠? 그때 내리는 봄비를 말해요. 새우.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녹양이라고 돼 있어. 녹양이 뭐야? 녹양방초 녹양 뭐야? 시험 쳤잖아요. 창충국 안 들어봤어요. 아니 그 앞에 보면 녹양방초 교과서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꼭 여름을 상징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초록색 그 다음에 양은 뭔데? 양은 버들량자예요. 버들량자 버드나무 녹양방초가 다시
녹양방초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뭐가 새우에 푸른. 그래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새우는 지금 기억나요.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라고 얘기하잖아. 학점 뭐안 했어? 이게 보통 녹양방초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데 이건 상충국이야. 자, 녹양방초인데 녹양은 뭐냐면 푸른 버드나무예요. 그래서 녹양방초는 녹양이랑 방초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합성어야. 그래서 얘는 따로 보면 됩니다. 녹양은 뭐냐면 푸른 버드나무고요. 방초는 향긋한 풀 냄새를 뜻해요. 이거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봐봐. 녹양이 이제 녹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음이 있습니다. 아까 여름의 이미지라고 했는데 아마 여름의 이미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표현은 녹음일 거야. 녹음. 녹음은 무슨 뜻이야? 이거는 현대시에도 나오잖아. 녹음은 뭐야? 레코딩. 아닙니다. 녹음 풀을 녹자야. 생물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물 맞긴 해. 생물 맞긴 해. 음은 그늘 음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름의 이미지를 상징하냐면 그 나뭇잎이 있으면 이제 해가 세지잖아. 여름이 되면. 그럼 해가 세지니까 나뭇잎의 크기가 어떻게 돼? 넓어져요. 맞죠? 그래서 나뭇잎의 크기가 넓어지니까 나무가 다 어떻게 되겠어? 푸르게 덮이겠지. 그래서 풀을 녹자야. 그러면 그렇게 푸르게 덮이면 밑에 뭐가 생겨? 그늘이 생겨. 나무 밑에 그늘 되게 시원한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나무의 푸르름과 그 밑에 생기는 그늘이라고 해서 녹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름의 이미지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여름으로 다가가는 날이 따뜻해지고 더워지는 이미지야. 태양이 세지는. 녹양은 그거랑 다릅니다. 녹양은 버드나무가 이제 푸르게 자라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녹양의 이미지랑 그 다음에 새우의 이미지를 딱 연결하면 이건 바로 뭐가 되냐면 녹양, 새우 연결하면 얘는 봄의 이미지가 됩니다. 새우는 가랑비, 녹양은 푸른 버드나무. 자, 그 다음에 황행이라고 돼 있어. 사실은 요는 보통 요즘은 황행이란 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꾀꼬리. 꾀꼬리도 봄의 이미지야. 왜 그러냐? 꾀꼬리는 우리나라에 언제 찾아오느냐? 4월 달에 찾아옵니다. 봄철새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지금 여기서 그려내는 이미지가 봄의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봄의 이미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게? 요 연하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전부 뭐냐면 봄의 계절감입니다. 봄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계절감이 나타나죠. 여기까지. 자, 다음. 근데 이거 하고 나면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고전 기출 같은 거 풀어보면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자, 다들. 고3은 모르겠다. 고3은 근데 특이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고2까지는 인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그러니까 작품이 범위 안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보통 나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읽으면 거의 그게 다 될 겁니다. 자, 다음 나무새 자자지어 수음이 얼릴 적이라고 돼 있는데 수음은 그냥 녹음이랑 똑같아요. 수는 나무 숫자의 그늘음자거든. 그러니까 나무의 그늘을 말해요. 맞죠? 나무가 그늘이 생기려면 나뭇잎이 넓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음이나 녹음은 같은 말이야. 그건 뭐야? 여름이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름 시작이야. 쭉 여름이야. 자, 그래서 백척난간의 긴 졸음을 내어 펴니 요게 딱 그 전형적인 이미지라고 보면 돼요. 녹음이 우거지는 그 그늘에 들어 누워가지고 뭐 해? 낮잠 자. 그게 이제 자연 속에서 한가한 삶이죠. 긴 졸음을 내어 펴니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자, 수면은 이제 물의 표면입니다. 맞죠? 이 물의 표면을 쫙 타고 오는 시원한 바람을 얘기하지. 자, 이 시원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날이 덥잖아. 날이 더우니까 이 물가를 지나쳐오는 시원한 바람이 너무 좋은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서늘한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뭔데? 여름의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자, 된설이 설이 나오면 무슨 계절감? 가을의 계절감이라고 했어요. 설이는 뭐 물론 겨울에도 끼긴 하지만 끼기 시작하는 계절이 어디야? 가을부터 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된설이 먼 설이 나오면 가을, 산빛이 금수로다. 얘 좀 표시해 줍시다. 자, 금수를 재폈는 듯이라고 얘기하잖아. 상충곡에서 기억나죠? 금수가 무슨 뜻이야? 진수다. 짐승이라는 표현도 있죠. 아 근데 여기에 한자가 없다. 금수는 비단이 꼭 있어야 한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금수가 짐승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비단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나도 이 비단을 뜻하는 이 금이라고 하는 한자를 나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 부수 부분 있죠. 부수 부분 보통 이제 본 그 음을 뜻하는 한자가 있고 그 이제 부수 부분이 있으면 부수 부분에 금수에 해당하는 금자는 뭐가 있냐면요. 요 쇠금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쇠금자가 붙어 있는 요거는 비단을 뜻하는 금수야. 알겠죠? 그럼 그게 안 붙어 있으면 그냥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잘 보세요. 된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랍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모습을 보고 비단 같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산빛이 비단 같다며. 맞죠? 그러면 왜 어떤 모습을 보고 비단 같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단풍이 진 모습입니다. 알록달록. 산빛이 아주 알록달록해진 거야. 막 빨간색, 노란색 막 다 보이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뭐 같은 거야? 비단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상충곡에서 금수를 재폈는 듯이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의미지? 봄의 모습을 봄에 막 온갖 꽃이 피어있는 거를 비단을 펼쳐놨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비단을 펼쳐놨다고 하는 건 뭐야? 된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니까 언제야? 가을에 단풍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산빛이 금수로다. 자, 그래서 황운도 은근 자주 나와. 황운은 뭐냐면 한자 그대로 하면 누런 구름이라는 뜻이거든. 누런 구름인데 이게 뭐가 누런 구름이냐면 벼가 익어가지고 황금빛 논이 된 거 있죠. 그거를 황운이라고 합니다. 얘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얘도 가을의 이미지를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만경이라고 하면 만경은 아주 넓은 거. 만경창파라는 말이 있죠. 그건 이제 아주 넓은 곳의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자, 만경의 편거지요. 자, 그 다음 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적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이 적자를 알아두세요. 적자가 뭐냐면 저번에 하지 않았어? 저기 뭐냐 500년 그 날인물이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기억나요? 목적이 뭐였어요? 목동의 피리소리. 500년의 왕의 업적에 목동의 피리소리 담겨있으니 목적이었습니다. 맞죠? 어적은 뭐겠어? 그러면 어부의 피리소리입니다. 그래서 봐봐. 어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누가 있다는 뜻이야? 어부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대체로 거기 나오는 어부는 사대부가 쓴 강호가도 안에서 어부는 대체로 본인을 얘기하잖아. 맞죠? 가짜 어부, 본인. 자, 그래서 이제 어부의 피리도 흥을 겨워 달을 따라 부르는구나. 자기가 피리를 막 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뭔데? 가을의 이미지. 그러니까 면왕정 주변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다음 초목 다진 후에 강산이 매몰거든. 매몰됐다라고 하는 건 덮였다 이 말이야. 초목이 다 졌다며. 풀과 나무가 다 졌어. 언제야? 겨울이지. 자, 풀과 나무가 다 졌으면 겨울이야. 강산이 매몰되어 있어요. 강산이 덮여 있습니다. 조물 누구야? 조물주 신이다. 그쵸? 조물이 헌사롭다라고 하는 건 어떠고 야단스럽다 이 말이야. 그거는 조물주가 야단스럽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아주 예쁘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빙설로 꾸며내니 뭐를? 지금 내 눈앞에 강산이 매몰되어 있는데 뭐로 매몰되어 있는 거야? 얼음과 눈으로 매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눈천지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경국요대랑 옥해은사는 그냥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돼요. 그건 잘 안 나와.
자, 그래서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인데 이게 뭐냐면 눈 덮인 명랑정의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그렇죠? 옥해은산이라고 하는 건 눈 덮인 산을 말해요. 옥으로 덮어놓은 것 같은 산. 안조는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구나. 건곤, 이건 하늘과 땅이다. 그쵸? 건곤도 가음하다, 풍성하다. 간대마다 뭐하다, 경이롭다. 그래서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이미지의 어떤 경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겨울의 이미지죠. 그 다음, 얘도 인용이 되게 자주 됩니다. 선지에서.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인데 그 인간을 떠나왔다는 게 인간이 뭘 말하는 거야? 인간 세상일 거야. 맞죠? 자연에서 먼 속세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속세를 떠나온 걸 인간을 떠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바쁜 거야. 왜 바쁜데? 사계절 다 즐겨야지. 맞죠? 자, 그래서 요거 대구적 구성 나옵니다. 이것도 보려고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쐬려고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대구적 구성 계속 나옵니다. 밤이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12 쌀이문이죠. 쌀이문은 누가 다듬며 진꽃일랑 누가 쓸려노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주 자연 속에서 바쁜 생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쁘다라고 하는 건 되게 싫게 바쁜 게 아니고요. 행복하게 바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바쁘니까 뭘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인간 세상, 속세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또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을 되면 밤 주워야 돼. 맞죠? 밤은 또 내가 언제 죽고 고기는 또 언제 낚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자유 다 즐기려면 지금 자유이용권 끊어놨는데 맞죠? 계속 즐겨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쌀이문 닫을 사람도 내가 닫아야 되고 집 앞에 꽃이 져 있으면 걔도 쓸어야 돼. 그 다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아침이 나쁘거니 나중에나 슬플 시를 쏘냐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침이 지금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 즐기기에는 아침이 시간이 부족해. 나중에나 시를 쏘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도 이거 하는 게 싫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이 시간이 부족해. 나중에도 시를 쏘냐? 싫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도 다 할 거야. 아침에도 할 거고 나중에도 할 거야. 오늘도 부족하대요. 그러면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여유 없어. 내일도 여유 없어. 내일도 여유 없어. 자, 여기까지 계속 대구적 구성입니다. 대구적 구성. 문장이 비슷한 구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두 줄씩 계속 반복된다고 보면 되죠. 두 줄. 자, 그래서 이 뇌에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이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자, 쉴 새가 없거든,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라. 전하리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서리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길을 전하다가 무슨 말이냐면 산 길을 알려주다 이 말이야. 이게 왜 나오냐면 밑에 이제 읽어봐야 사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쉴 새가 없으니까 길을 전해줄 시간도 없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곳이 너무 기가 막혀. 누군가가 여기에 놀러 오고 싶어. 그럼 내가 길 알려줘야 되잖아. 길 알려줄 시간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뭐야? 나 혼자 여기서 아주 재미지게 즐기겠다 이 말입니다. 나 누구한테 길 알려줄 시간 없어. 왜? 나 시간 없거든. 자, 그래서 쉴 새 없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오는 길을 내가 알려줄 틈이 없어. 그 다음에 요것도 자주 나와요. 다만 한 청려장이, 청려장은 지팡이를 말해요. 다 무디어 가노메라. 그럼 청려장이 무뎌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도 많이 싸돌아 다녔다 이 말이야. 지팡이 짚고. 그래서 지팡이가 무뎌간다는 거예요.
술이 익어가니 벗이랴 없을 소냐? 뭐야? 벗이 있다는 거야. 그럼 벗이 뭐겠어? 자연물이겠지. 그렇죠? 자, 술이 익어가니 벗이냐 없겠냐? 벗도 있어. 부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켜며 이 말입니다. 악기를 타고 악기를 켜다. 자,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타고 악기도 켜고 온가지 소리로 취흥을 빼앗거니. 자, 그래서 온 소리로 이 아주 신나는 흥을 다 즐기고 있으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냐 붙어시랴 라고 하는 게 뭐야? 근심 있겠냐 시름 있겠냐 없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근심도 시름도 없어. 누락 앉으라 구부락 젖히라 뿔뿔락 푸르마락 노회로 노거니. 자, 천지도 넓고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자연 속에서 아주 한가한 삶을 즐기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회황을 모르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요 회황, 희황이 누구냐면 여기 밑에 나오는 보키씨인데 이 보키씨가 좀 자주 나오는 아저씨긴 해요. 이 보키씨가 그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희황을 모르더니라고 하는 건 몰랐더니 말이야. 몰랐더니. 근데 이게 자, 몰랐다는 안 돼요. 몰랐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키씨가 설마 누군지 모르겠어. 보키씨는 이 유교 경전에 너무 자주 나오는 사람이야. 왜냐면 보키씨는 이 따라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사람이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설마 이 사람이 보키씨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내가 보키씨를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니적이야 기록이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내가 이때까지 잊고 보키씨를 잊고 살아오고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시대가 알고 봤더니 뭐야? 보키씨가 정치하던 시대랑 똑같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이 태평성대다.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 그러고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선이 어떠한 것인지 내 몸이 그것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뭐야? 내가 신선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내가 지금 자연 속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게 마치 신선 노름하는 것 같은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 그거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자기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뭐? 자부심. 상중국에서 자부심 어떻게 드러나? 홍진에 묻혀있는 사람들아 이내 생이 없다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자신의 삶을 지금 신선에 비유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강상풍원을 거느리고 내 100년, 여기서 100년은 평생이야. 자, 내 100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의 이태백이 살아오다. 이 이태백이 중국의 전설적인 시인이죠. 그 다라다라 그 이태백이 놀는다라 혹시 알아요? 몰라? 노래? 진짜? 다라다라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런 거 몰라?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노래 부르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태백이 놀던 달아라고 되는데 이태백은 풍류와 흥취를 기가 막히게 즐겼던, 그리고 시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시도 기가 막히게 잘 지었던 그 중국의 전설적인 시인입니다. 자, 그래서 악양루 상에 악양루 위에 있는 누가 위에 있는 이태백이 살아온들 호탕경회야 이에서 더할 소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탕정회라고 하는 건 호탕한 정과 회포를 말합니다. 호연직이라고 하는데 이 호연직이라고 하는 말이 맹자가 했던 말인데 몰라도 되고요. 어찌됐건 간에 호연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자연을 내가 아주 풍요있게 잘 즐기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잘 즐기고 있으니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이것보다 더
더 하겠냐? 라고 하는 건 뭐야? 지금 내가 자연을 즐기고 있는 게 마치 누구 같다? 이태백처럼 즐기고 있대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요거 있지 않습니다. 이 몸이 이러한 것도 뭐하다? 역군은이셨다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즐기는 것도 임금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몇 분을 걸렸지? 자 하십시다. 규원가. 아니 규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규원가 진짜 좀 상세하게 봅시다.